자, 2차전이지 적자전에 급락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2차전지 적자전환 뭐 이런 거. 저 큰일 났다 이런 얘기들.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있는데 이런 부정적인 기사가 나왔을 때 거기서 꿀팁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한번 요거 들어보시기 바랄게요. 이게 나왔어요. 양극재 수요 둔화의 줄줄이 적자 전환. 뭐 FM 가이드 보면은 양극재 업체들이 죄다 적자 전환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9월까지 그래도 순항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이 10월 들어서 상승 거의 반납했죠. 그러니까 수요일에 일제히 반등하긴 했는데 이게 진짜 사실상은 10월 들어서 첫 상승입니다. 제대로 오른 종목 찾기가 힘들어요. 섹터의 전 종목이 약세입니다. 약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이유를 전해드렸는데 간단하게 보면은 8, 9월 반등 이후에 숨고르기 차원도 있고요. 고점 대비해서 많이 내렸지만 트럼프 트레이드 장세 핑계, 금리 인하가 좀 속도 조절이 간다고 하니까 핑계가 되는 거고 3, 4분기 실적, 특히나 3분기 실적 안 좋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고 적자 전환 얘기 나오는 증권가 전망들, 연관성 떨어지는 로보택시하고 엮어 테슬라가 하락하니까 하락해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대기자금 이탈시켜버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핑계 삼아갖고 매도 물량 때려버리고 공포감 조성하고 이런 복합적 상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조금 긍정적으로 전망을 보내던 증권가에서 다시 부정적 리포트를 내보내기 시작을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휙휙 바뀌는 증권가 전망들과 볼 때는 마치 짠듯한 리포트 출고 시기 이런 어조는 진짜 매번 놀랍습니다. 매번 놀라운데 자 우리는 이거를 뭐 놀랍다고 보고 손 놓고 있을 게 아니고요. 잘 이용해가지고 투자 포인트로 잘 삼아가는 것도 이 투자자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보입니다. 오늘은 이런 부정적인 기사들을 투자 포인트로 삼는 방법을 전해드릴 텐데 일단은 증권가에서는 양극재 기업들을 타깃으로 줄줄이 적자 전환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에코프로의 계열사죠. 에코프로 PM 3분기 영업손실 49억 원 집계된다. 영업이익 적자 전환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전년 동기 대비 항상 전년 동기를 예비하는데 2차 전지는 뭐다? 전분기 대비를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체크 꼭 그거 하세요. 영업이익 적자 전환 어이구 큰일 났네. LNF는 영업손실이 무려 631억 원이다.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4개분기 연속 적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영업이익이 확 줄어들 것으로 43%나 감소될 것으로 어디 대비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G화학은 또 마찬가지로 이 양극재 쪽이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 있어요. 그럼 뭐예요? 이들이 지목하는 실적 악화의 주된 요인은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캐즘인 거죠. 전기차 시장의 대중화 전에 주요 수요 둔화들 그걸로 인해서 양극재 판매 자체가 감소하고 그러니까 양극재 판매가 안 되니까 수익성이 회복이 안 되고 여기에 리튬이나 니켈 가격도 같이 이제 수요 둔화에 따라서 내려가게 되고 회복이 안 되니까 비싸게 사놓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고 메탈 가격 하락에 따라서 추가 손실이 발생하고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잘 봐야 되는 거는 광물 가격이 2개월에서 6개월 시차를 두고 양극재 판매 가격이 반영되는 구조예요. 광물 가격 하락은 양극재 판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긴 하는데 지금 가격이 이제 70.50 위안도 안 됩니다. 킬로그램당. 더 내려갔어요. 이는 전월 평균 가격과 비교하면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거의 안 떨어졌어요. 전년 평균 얘기하지 말라니까요. 이 전년 평균 70.16% 떨어진 거는 이제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은 전년에 사놓은 것들은 이미 다 소진이 됐어요. 비싸게 사가지고 싸게 팔아야 되는 것들은 소진이 다 됐기 때문에 메탈 가격으로 인한 손실분은 별로 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로 인한 손실은 이제 잡히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그게 함정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신경 쓸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리포트나 아니면 기사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배제를 시킬 수가 있는 이런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하나의 팁인 거예요. 리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꿀을 빨았으면 리튬 가격 하락으로 인했으면 뱉어내야 되는 게 인지상정인 거죠. 뱉어낼 만큼 뱉어냈어요. 리튬 가격으로 인한 심각한 상황은 작년에 급등한 뒤에 급락하던 그 시기인 건데 그 시기하고 지금 비교할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셨죠? 왜냐면은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땡큐인 거고 비싸게 사서 싸게 팔면은 완전히 손실인 거고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은 그것도 땡큐인 거고 싸게 사서 싸게 팔면은 땡큐예요. 그것도. 왜냐면 마진을 붙이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정제해서 마진을 붙여서 파는 거니까 어쨌든 10원에 사서 10원짜리 지금 시세가 10원이면은 12원에 팔면 마진이 붙어요. 근데 20원에 사갖고 10원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오면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상황은 지금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꿀팁이고, 자 다음을 보는 거는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전망이 항상 맞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조금 전에 그 애널리스트 리포터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BM 적자 전망했는데 흑자 기록하면서 수치상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NC소프트도 적자 전망했는데 수치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왔잖아요. 흑자 전환하면서. 그 이전에는 어때요? 1분기에는 포스코홀딩스 전망 나왔는데 완전히 빗나갔었죠.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내가 맞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게 그다지 신빙성이 높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LG엔솔의 실적도 이번에 좋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예상치 상회하면서 서프라이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100% 맞는다라고 신뢰를 가질 수가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 양극재 기업들은 내년 하반기에 반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리포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또 꿀팁인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까지는 적자 전환인데 제목도 내년 봄에 기지개를 기대한다라는 거죠. 왜? 유럽 연합의 배기가스 배출 규제 강화로 4분기부터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양극재 수요 회복이 예상된다. 이르면 이거 굉장히 뭐랄까 보수적으로 쓴 건데도 불구하고 요렇게 4분기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디서 유진투자증권에서 이런 걸 냈다니까요. EU에서 탄소 규제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하에 유럽의 전기차 판매가 올해 역성장에서 내년에 성장세로 돌아설 것이다 예상을 해요. 여기다가 이제 독일의 보조금 나오면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업계 관계자들 역시 유럽 전기차 시장의 수요 회복 조짐과 함께 전기차 시장이 이제 막 시작하는 미국 역시 주요 고객사들의 전기차 출시가 예정돼 있어. 이건 GM을 통해서 확인을 했죠. 어제 저녁 방송, 수요일 야간 라이브에서도 설명해 드렸다시피 GM의 지금 어닝 서프라이즈에 주는 의미가 신차부터 해갖고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북미 부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년에 기대를 걸고 있다. 왜? 신차가 계속 나오니까 저가 판매가 되니까 라는 거예요. 세제 혜택까지 있으니까 각 사들이 인센티브를 주니까 즉 내년 봄에 기지개를 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자 전환 얘기를 하면서도 지금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항상 모든 건 그렇습니다. 100% 계속 죽어 그러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그러면서도 빠져나갈 군형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 그게 이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꿀팁은 두 번째는 뭐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상당히 신빙성이 높을 확률이 높다. 그걸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안 좋다고 하면서 전망치를 최대한 낮췄는데 내년 봄에는 기지개를 켠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그럼 산업이 내년 봄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한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제가 매일 강조하는 거, 산업과 주가의 상관관계라는 부분인 거죠. 오랜만에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산업의 흐름입니다. 산업은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면서 확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점, 여기서 이제 피크아웃을 찍고 후퇴를 하면서 수축기를 거치고 신사업이 들어오면서 다시 회복기를 거치면서 이 사이클을 유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주가를 제가 그려보는 건데 주가는 항상 선행을 합니다. 요 제가 지금 그려놓은 실선이 주가예요. 주가를 보시면은 주가는 요 동그라미 친 데를 보세요. 주가는 먼저 저점을 찍어요. 산업이 내려오고 있을 때 먼저 저점을 찍고요. 산업이 바닥을 쳤을 때는 이 구간에서는 어때요? 이 구간에서는 산업이 바닥을 쳤을 때는 지금 이미 올라가고 있더라. 그리고 산업이 피크아웃을 쳤을 때는 주가는 이미 내려가고 있다 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턴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주가는 산업보다 선행을 한다. 얼마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거는 섹터마다 다르긴 하고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한데 통상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를 선행한다. 그러면 나는 이 자리를 잡고 싶었는데 못 잡아요, 여러분. 요거 못 잡습니다. 주가 바닥 치는 건 진짜 운이에요. 그럼 여기서 나눠 사면 돼요. 이 구간에서 크게 보면은 요 구간에서 나눠 사면 됩니다. 그럼 평균 가격이 어디로 가요? 평균 가격이 요 정도가 되는 거죠. 평균 가격이 여기면은 그러면은 이만큼은 먹는 장사예요. 이만큼이 내 남는 장사인 거예요.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이 최악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비관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 주가는 조금씩 바닥을 찍고 있었던 거고, 산업이 바닥을 찍었다고 할 때 이미 주가는 상승하고 있었던 거고, 산업이 가장 좋다고 할 때 피크아웃이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있고요. 이런 순환 주기를 매번 겪어요. 모든 섹터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기사 역시 얼핏 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 실적의 부정적인 전망만 다룬 것 같은데 이 안에도 사실은 힌트가 있었던 거예요. 특히 산업이 턴을 하면서 주가도 거스를 수 없는 시기가 있다고 보는 측면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기지개 기대라고 하는 시기를 내년 봄 요렇게라고 보수적으로 이들이 잡은 것이라면 이 전제를 두고
확인을 하면서 지금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게 진리는 아닙니다. 이것도 각자 알아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기사를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 구간을 좀 참조할 수 있는 그런 바닥 구간을 정확히 모르니까 나눠서 이런 식으로 좀 근거 있게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트럼프 당선의 변수에 이런 거 존재하는데 그것도 어제 방송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를 볼 때 내가 투자한 곳에 부정적으로 썼다고 무조건 쌍욕하고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물론 기분이 나쁘고 쌍욕 날릴 수 있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오히려 투자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해보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에 맞는 투자 방법은 각자 사정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럴 거예요. 저한테 메일 보냅니다. 댓글 달고 그럼 지금 사면 되나요? 언제 올라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물 탈까요? 그러는데 이거는 내 답답함을 잠시 해소할 임시 대응책 수준도 안 돼요. 초조해하는 모습을 굳이 그렇게 드러내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에 따라서 각자 맞춰갖고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몰빵 안 돼요. 나눠서 천천히 들어가서 평단가를 낮추고 내가 다 못 모았어, 못 샀어. 뭐 어때요? 샀는데. 그리고 올라가면 수익 냈는데 어때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번이 인생의 마지막 기회가 아니고 이번이 마지막 수익을 낸 찬스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좀 편하게 생각하시고요. 초조한 모습을 사기꾼들이 보면은 먹잇감으로 봅니다. 이유 없이 도와준다 그러고 큰돈 벌 수 있게 해준다 그러고 수익 보장해 준다 그러고 한 달 만에 무료로 해보라 그러고 무조건 수익 안 돼요. 예, 이런 것들을 항시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것까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